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무겁습니다. 하지만 꼭 나눠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10년 넘게 혼자 사신 어머니가 재혼을 하셨습니다. 딸은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이제 어머니도 행복하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병원에서 마주한 어머니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뼈만 남은 몸, 움푹 꺼진 눈, 그리고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한 떨리는 눈빛. 엄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한다고 했던 그 사람은 어디 있었을까요? 왜 아내가 이렇게 쇠약해지도록 방치했을까요? 딸이 직접 목격한 수상한 흔적들. 텅 빈 냉장고. 사라진 어머니의 통장 잔고. 그리고 차갑게 변한 새 남편의 태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딸은 마지막 수단을 선택합니다. 집 안에 몰래 CCTV를 설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 카메라에 포착된 1분간의 영상. 그 안에는 믿을 수 없는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한 여성의 용기 있는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침묵을 깨고 진실을 말하고 마침내 자유를 되찾은 이야기.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더 많은 이야기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비슷한 고통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딸이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싸운 7개월간의 기록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은은 병원 복도를 걸으며 자꾸만 손을 떨었습니다. 차가운 복도의 공기가 폐를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진료실 앞에서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침대에 누워 계신 어머니의 모습에 지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건강하셨던 어머니였습니다. 볼에 살이 오르고 웃으실 때마다 눈가에 주름이 잡히던 그 따뜻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지금 침대에 누워 계신 분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광대뼈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눈은 움푹 꺼져 있었습니다. 손목은 아이의 것처럼 가늘어져 있었고 병원복 사이로 드러난 쇄골은 마치 도드라진 산맥처럼 선명했습니다. 엄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딸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희미하게 웃으려 애썼지만 그마저도 힘에 겨워 보였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한때 윤기 나던 머리카락은 푸석푸석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요즘 입맛이 없어서 그래. 하지만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의사는 지은을 따로 불러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따님, 어머님께서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십니다. 체중이 정상 범위의 70% 수준이고 탈수 증상도 보이고 계십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의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어머니가 재혼하신 지 6개월이 채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재혼 소식을 들었을 때 지은은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10년 넘게 혼자 사신 어머니가 드디어 의지할 사람을 만나셨다는 것이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제 엄마도 행복하게 사실 수 있겠구나. 당시 지은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기대가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지은은 어머니의 마른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때 그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어렸을 때 아플 때마다 이마를 쓰다듬어 주던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손바닥에 느껴지는 것은 앙상한 뼈와 차가운 피부뿐이었습니다. 엄마, 집에서 밥은 드시고 계세요? 그분이 챙겨주시고 계세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대답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분이 잘 챙겨주시는데 내가 입맛이 없어서.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뭔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딸이 모를 리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거짓말을 하실 때 항상 눈을 피하셨습니다. 정말이세요? 엄마. 딸이 다시 물었지만 어머니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손을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걱정 마. 곧 나아질 거야.
그러나 지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입맛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건강하던 사람이 몇 달 만에 이렇게 쇠약해질 수는 없다는 것을.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햇살이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 순간 지은은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알아내야 해. 엄마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날 밤 지은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뼈만 남은 손, 움푹 꺼진 눈, 그리고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한 눈빛.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어머니 댁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어머니를 구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6개월 전 봄이 한창이던 날이었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전화기 너머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설레는 듯하면서도 조심스러운 톤이었습니다. 지은은 직감적으로 무슨 일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혹시? 딸이 묻기도 전에 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응. 사실은 말이야. 좋은 분을 만났어. 그분이 결혼하자고 하셨어. 순간 지은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12년이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어머니는 혼자였습니다. 엄마 정말요? 잘됐다. 어떤 분이세요? 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축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설명하셨습니다. 노인정에서 알게 된 분이야. 나이도 비슷하고 자식들도 다 출가해서 혼자 사시는 분이거든. 참 다정하셔. 그날 이후 어머니는 달라지셨습니다.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목소리에 생기가 넘쳤습니다. 오랜만에 미용실도 다녀오시고 새 옷도 장만하셨습니다. 지은아, 오늘 그분이랑 공원 산책했어. 날씨가 얼마나 좋던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지은은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혼자 큰 집을 지키며 딸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사셨던 날들. 이제 드디어 어머니도 행복할 자격이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양가 자녀들과 가까운 친척들만 모였습니다. 지은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식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하얀 한복을 입으신 어머니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얼굴에는 수줍은 미소가 가득했고 눈에는 희망이 반짝였습니다. 새 신랑도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의 바르게 인사를 하고 어머니를 배려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가 지은에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 엄마 잘 부탁드려요. 식이 끝나고 어머니가 새 가정을 꾸리기 위해 떠날 때 지은은 복받친 감정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정말 정말 행복하세요. 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도 딸을 꼭 안아주셨습니다. 고마워 지은아. 엄마 걱정 말고 너도 행복해. 그렇게 어머니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몇 주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자주 전화를 하셨습니다. 지은아, 그분이 오늘 요리를 해주셨어. 생각보다 솜씨가 좋으시더라. 오늘은 같이 장을 봤어. 손을 꼭 잡고 다니시는데 마음이 든든하더라. 하지만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머니의 전화가 조금씩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 먼저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으실 때가 많아졌습니다. 엄마, 왜 전화 안 받으세요? 걱정했잖아요. 딸이 걱정스럽게 묻자 어머니는 피곤한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아, 미안해. 요즘 집안일 하느라 바빠서.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예전의 밝음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은은 그저 새 생활에 적응하느라 바쁘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도 이제 적응하시면 나아지시겠지. 그렇게 자신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면서 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지고 기운이 없어졌습니다. 엄마 건강은 괜찮으세요? 딸이 물으면 어머니는 항상 같은 대답만 하셨습니다. 응, 괜찮아. 걱정 마.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보다 어머니를 잘 아는 지은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3달이 지난 어느 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호자이신가요? 환자분이 실신하셔서 응급실로 실려 오셨습니다. 그 순간 지은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랐던 그 재혼이 어쩌면 악몽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병원에서 어머니를 본 그날 이후 지은은 자주 어머니를 찾아뵙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2~3번씩 병원에 들렀고 퇴원하신 후에는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둘씩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댁문을 열고 들어서면 집안은 항상 냉랭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신혼집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생기가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부엌에는 설거지하지 않은 그릇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설거지 해드릴게요. 딸이 말하자 어머니는 황급히 손을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내가 할게. 하지만 어머니의 몸 상태로는 집안일을 하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새 남편은 어디 있을까요? 지은이 방문할 때마다 그는 자기 방에 들어박혀 있거나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아프신데 왜 아무것도 안 하세요? 지은은 속으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지은은 냉장고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김치 몇 쪽과 오래된 반찬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밥은 드시고 계세요?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힘없이 대답하셨습니다. 요즘 입맛이 없어서. 별로 안 먹어도 되더라. 하지만 그게 말이 되나요? 사람이 몇 달 동안 제대로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어머니의 모습이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그분은 뭐 드세요? 같이 식사는 하시고 계세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분은 밖에서 드시고 오시는 경우가 많아. 그 말을 들은 순간 지은은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새 남편은 어머니를 방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식사도 챙겨주지 않고 집안일도 돕지 않고 아픈 아내를 돌보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은 새 남편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밖에서 돌아와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은이 인사를 했지만 그는 고개만 까딱하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어머니를 보살피지는커녕 딸과 대화조차 나누지 않으려 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엄마를 사랑해서 결혼한 걸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저렇게 무심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지은은 시장을 봐서 어머니 댁을 다시 찾았습니다. 냉장고를 가득 채우고 어머니께 죽을 끓여 드렸습니다. 엄마, 이거라도 드세요. 소화도 잘 되고 영양가도 높아요. 딸이 한 숟가락씩 떠서 드리자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받아 드셨습니다. 고마워, 지은아. 하지만 몇 숟가락 드시지 못하고 손을 저으셨습니다. 배가 불러. 나중에 먹을게. 몸이 음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영양실조가 너무 심해져서 식욕 자체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때 안방에서 새 남편이 나왔습니다. 지은은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그제야 어머니는 조금씩 진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다정했던 그가 점점 변하기 시작했다고. 돈을 달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협박하듯이 요구했다고. 식사도 따로 하고 집안일도 모두 어머니 혼자 하게 했다고. 밥을 못하면 화를 내고 청소가 안 되어 있으면 소리를 질러. 어머니의 고백을 들으며 지은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어머니는 혼자 고통받고 계셨던 것입니다. 엄마,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딸이 울먹이며 묻자 어머니는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창피했어. 그리고 내가 걱정할까봐. 지은은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이제 괜찮을 거예요, 엄마. 제가 지켜드릴게요. 하지만 지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목격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야 어머니를 이 상황에서 구해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 밤 지은은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지은은 이틀 동안 고민했습니다. 어머니 집에 몰래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러지 않으면 엄마를 구할 수 없어. 지은은 인터넷으로 소형 CCTV를 주문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카메라였습니다. 시계처럼 생긴 제품으로 거실 선반에 놓으면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택배가 도착한 날 지은은 조심스럽게 설치를 준비했습니다. 어머니께는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제가 카메라 하나 설치할게요. 엄마 안전을 위해서. 어머니는 불안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알면 화낼 텐데. 하지만 지은은 단호했습니다. 괜찮아요. 들키지 않게 할게요. 그리고 이건 엄마를 지키기 위한 거예요. 새 남편이 외출한 틈을 타서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거실 선반 위 장식품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놓았습니다. 각도를 조정하니 거실과 부엌 그리고 안방 문까지 다 보였습니다. 됐다. 지은은 핸드폰으로 앱을 연결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영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녹화도 자동으로 되도록 설정했습니다. 엄마, 제가 집에 가 있어도 계속 지켜볼게요.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 주세요. 어머니는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조심해. 그 사람한테 들키면 안 돼. 지은은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걱정 마세요, 엄마. 이제 곧 끝날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핸드폰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틈만 나면 앱을 켰습니다. 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신 모습, 부엌에서 무언가 하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첫날은 별일 없었습니다. 새 남편은 저녁 늦게 들어왔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니 나오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은은 초조해졌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한 걸까? 하지만 셋째 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오후 6시쯤 새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무언가에 화가 난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와 인사를 했습니다. 오셨어요? 저녁 드실래요? 그러자 그는 짜증스럽게 손을 내저었습니다. 됐어. 배 안 고파. 그리고는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순간 그의 표정이 험악해졌습니다. 당신이 알바 아니니까 신경 끄세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니는 움찔하시며 뒤로 물러나셨습니다. 지은은 핸드폰 화면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렇게 함부로 대하다니.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그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어머니께 다가갔습니다. 당신 통장에 돈 얼마나 남았어? 어머니는 당황하며 대답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별로 없어요. 순간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그럼 당신 집은? 이 집 명의가 당신 거잖아. 무슨 말을 하는 건가요? 지은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집까지 노리고 있었던 겁니까? 그건 제 딸이.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려는데 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딸. 맨날 딸 타령이야. 당신 이제 내 아내잖아. 그의 목소리에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지은은 당장 집으로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더 지켜봐야 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옆에 두고 계속 확인했습니다. 새벽 2시 30까지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은은 회사에서도 틈만 나면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언니 요즘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아 보여.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지은은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지은은 저녁을 먹으며 핸드폰 화면을 켰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셨습니다. 새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일어나더니 부엌으로 갔습니다. 당신 내일 은행 가서 진명의 이전 서류 준비해요. 뭐라고요? 지은은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그건 제 딸과 상의를.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핸드폰 화면에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그는 갑자기 어머니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상의? 당신이 뭘 상의해? 이제 내 아내잖아. 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소나기는 강했습니다. 아파요. 놓아주세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은 핸드폰을 보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놓아줘? 당신이 내 말 들으면 놓아주지. 그는 어머니를 밀쳤습니다. 어머니는 비틀거리며 싱크대에 부딪혔습니다. 마른 몸이 힘없이 흔들렸습니다. 제발. 제발요. 어머니는 울먹이며 애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 같은 쓸모없는 늙은이가 뭘 안다고 거역해? 딸한테 물려받은 집 그거라도 내놔야지. 그의 말에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처음부터 목적은 어머니의 재산이었던 것입니다. 사랑도 동반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돈이었습니다. 안 돼요. 그건 제 딸을 위한. 어머니가 필사적으로 저항하려 하자 그는 더욱 화를 냈습니다. 딸. 또 딸. 그 딸이 뭔데? 그는 어머니의 어깨를 세게 밀었습니다.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으셨습니다. 무릎을 바닥에 부딪히며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셨습니다. 지은은 핸드폰을 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 하지만 화면 속 어머니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지은은 황급히 핸드폰을 들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택시. 택시. 손을 흔들며 택시를 잡았습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주소를 불렀습니다. 여기로 빨리 가주세요. 제발요. 운전기사는 놀란 표정으로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 안에서도 지은은 계속 핸드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계셨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일까지 서류 준비 안 하면 더 심해질 줄 알아. 그리고는 거실로 나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어머니는 부엌 바닥에서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무릎을 부여잡으며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지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요, 엄마. 제가 곧 갈게요. 20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택시가 어머니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은은 요금을 던지듯 주고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며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는 그가 태연하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은을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이 시간에? 지은은 대답하지 않고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어머니는 의자에 앉아 무릎을 어루만지고 계셨습니다. 지은을 보자 깜짝 놀라셨습니다. 지은아. 왜? 딸은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다친 데 없으세요? 어머니의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어머니의 무릎을 확인했습니다.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병원 가야 해요. 지금 당장. 그때 그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왜 남의 집에 허락도 없이? 지은은 천천히 일어나 그를 쳐다봤습니다.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남의 집이라고요? 여기 제 어머니 집인데요.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는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저희 부부 집인데. 지은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다 봤어요.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한 짓. 전부 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뭘 봤다는 거예요? 지은은 핸드폰 화면을 그에게 보여줬습니다. 몇 분 전 녹화된 영상이었습니다. 그가 어머니를 밀치고 바닥에 쓰러뜨리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그는 당황해하며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선반 위에 시계를 발견하고는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당신들이 몰래 카메라를? 지은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이 영상은 이미 제 이메일과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어요. 당신이 없앨 수 없어요.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제가 그냥. 하지만 지은은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신고하려고 합니다. 가정폭력이요.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지은은 핸드폰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저 사람한테 폭행당했어요. 영상 증거가 있습니다. 경찰관은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거 심각한데요? 선생님, 잠시 같이 가셔야겠습니다. 새 남편은 변명하려 했습니다. 오해예요. 제가 그냥 화가 나서 실수로. 하지만 경찰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폭행입니다. 동행해 주시죠. 그는 결국 경찰차에 올랐습니다. 떠나기 전 지은을 노려봤지만 지은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우리 엄마한테 접근하지 마세요. 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경찰차가 떠나고 지은은 어머니를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의사는 무릎 타박상과 함께 극심한 스트레스와 영양실조를 진단했습니다. 당분간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정서적 안정도 중요하고요. 어머니는 병실 침대에 누우시며 지은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엄마가 바보같이. 딸은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쁜 거예요. 그날 밤 지은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CCTV 영상과 어머니의 통장 거래 내역 그리고 병원 진단서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네요. 폭행죄와 재산 편취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혼인 무효 소송도 함께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재산을 목적으로 한 사기 혼인으로 볼 수 있거든요. 재판은 2달 후에 열렸습니다. 법정에는 지은과 어머니 그리고 피고인석에 그가 있었습니다. 검사는 CCTV 영상을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화면에서 그가 어머니를 밀치는 장면이 재생되자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혼인 후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했으며 피해자의 재산 3천만 원을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검사의 목소리는 엄중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방치하여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가정폭력이자 학대입니다. 그는 끝까지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냥 부부 싸움이었을 뿐이고. 하지만 판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계획적이고 지속적이었습니다.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배상하라. 그리고 혼인은 무효로 판결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그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끝난 거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지은은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네, 엄마. 이제 끝났어요. 이제는 편히 쉬셔도 돼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지은의 집 근처로 이사하셨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매일 지은이 찾아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엄마, 오늘 제가 미역국 끓여왔어요. 좋아하시잖아요. 어머니는 웃으시며 그릇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얼굴에는 살이 올랐고 눈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고마워, 지은아. 내가 없었으면 엄마는.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지은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앞만 보고 가요, 엄마.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창가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지은아. 네, 엄마. 엄마가 이번 일로 배운 게 있어. 행복은 누군가에게서 얻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지켜내는 거더라. 어머니의 말씀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엄마. 그리고 엄마는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항상 옆에 있을게요. 그날 저녁 지은은 유튜브 채널을 열었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로 한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오늘은 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지만 숨기고 계신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상에서 지은은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물론 신상 정보는 모두 가렸습니다. CCTV 영상의 일부도 모자이크 처리해서 보여줬습니다. 재혼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사람들 중에는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상을 올리고 며칠 후 댓글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비슷한 일을 겪으셨어요. 이 영상 보고 용기 내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혼자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런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변에 노인 학대 의심되는 분 계시면 꼭 신고해야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격려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은은 댓글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우리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되고 있대요. 어머니도 댓글들을 보시며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그래. 엄마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어머니는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고 이제는 복지관에서 봉사활동도 하십니다. 지은아, 오늘 복지관에서 상담 봉사를 했어. 나처럼 힘든 분들한테 조언해 드렸지.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피해자에서 생존자로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으로 변화하신 것입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지은은 진심으로 어머니를 존경했습니다. 어느 봄날 두 사람은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이제는 알아. 행복은 꼭 누군가와 함께여야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사랑하는 딸이 있고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으면 그게 행복이더라. 어머니의 말씀을 듣으며 지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그리고 우리에겐 서로가 있잖아요. 두 사람은 벚꽃 아래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은 마지막 영상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저희 이야기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화면에는 건강을 회복한 어머니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물론 얼굴은 가렸지만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이제 괜찮습니다. 힘든 시간을 견뎌냈고 이제는 다른 분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어요. 댓글에는 응원의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완전히 회복하셔서 다행이에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 덕분에 저도 용기를 냈어요. 이혼 소송 진행 중입니다. 모든 피해자들이 이렇게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은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잘 견뎌냈어요. 옆에 앉아 계신 어머니가 딸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래. 우리 정말 잘했어. 두 사람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괜찮다고, 이제는 안전하다고, 이제는 행복해도 된다고. 그리고 그날 밤 전국 어딘가에서 이 영상을 본 누군가가 용기를 냈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신고하려고요. 한 사람의 용기가 다른 사람의 용기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침묵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말하는 것, 도움을 청하는 것, 그것이 진짜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지은과 어머니는 그것을 세상에 증명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침묵 속에서 고통받고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이 피해자라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목격자라면 외면하지 마세요. 당신의 신고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력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존중 없는 관계는 관계가 아닙니다.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안전할 권리가 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도움을 요청하세요. 말하는 순간 변화가 시작됩니다.